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자, NCS 창고사무 학습 모듈 네 번째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드디어 우리 이제 학습 3번으로 넘어왔습니다. 텔레뱅킹 업무 처리하기로 넘어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게 나왔죠? 텔레뱅킹.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요. 이제 네 번째 시간에 배울 내용은 텔레뱅킹의 가입 안내에 대해서 쭉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그쵸?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행원이 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통계 자료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익숙했던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K뱅크라는 그런 핀테크를 통해서 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들도 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원과 함께 이제 모바일 뱅킹에 대해서 Q&A를 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궁금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실제 행원들한테 어떤 고충과 혹은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이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쵸?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네 번째 시간에는요, 텔레뱅킹 가입 안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같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순서 역시 6가지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로 먼저 그러면 텔레뱅킹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그쵸? 그러면 텔레뱅킹이란 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요?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지금 모바일 뱅킹 그리고 텔레뱅킹도 배웠고, 그 앞쪽에서 이제 우리 인터넷 뱅킹도 배웠었죠. 자, 서비스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요 전화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특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텔레뱅킹의 가입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행원의 입장으로서 순서대로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텔레뱅킹의 가입 신청서를 이제 교부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텔레뱅킹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 유의해야 할 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계열별 이체 한도를 좀, 결제별 이체 한도죠. 네, 결제별 이체 한도를 좀 우리가 배울 텐데,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텔레뱅킹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워온 그 전체적인 이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이체 한도를 좀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텔레뱅킹 업무에 대해 이용 안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뱅킹이란 우리는 이제 특징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텔레뱅킹의 개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뱅킹이란 전화를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는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바일 뱅킹이랑 좀 구분할 수 있게 집에 있는 전화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집에 있는 전화를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바일 뱅킹이랑 비슷하지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어떤 금융 인프라가 모바일 뱅킹은 안에 구축이 돼 있었지만, 텔레뱅킹은 그게 구축되어 있진 않고 실제로 전화로 이제 뭐 번호를 누르거나 혹은 이제 뭐 대답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특징들을. 텔레뱅킹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5가지로 한번 좀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텔레뱅킹의 특징 첫 번째, 음성 자동 응답 시스템으로 버튼으로 자동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화를 했을 때 뭐 이체 업무는 1번, 아니면 뭐 조회 업무는 2번, 대출 업무는 3번 했을 때 몇 번을 클릭해주세요 라고 어떤 그 음성 메시지가 나오죠. 전화를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이제 자동응답으로 이제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절차 같은 것들 혹은 뭐 그런 이체 서비스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직접 행원이랑 연결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답을 저희가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화로 금융 업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별도의 계약 절차가 따로 없고요. 각종 조회, 그 다음에 사고 신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뱅킹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조회랑 신고 말고 이제 뭐 이체나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별도 계약을 해야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바로 나왔네요. 네. 자금을 이체하거나
납부하려고 해요. 전화로. 그럴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갑자기 현타가 온 게 여러분들 요즘에는 전화 받는데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안 한다면서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랑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계좌의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눌러서 확인을 하거나 혹은 텔레뱅킹의 비밀번호를 핸드폰으로 전화기로 눌러서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이제 이체 수수료 같은 경우죠. 그랬을 때 본인 은행에서 본인 은행으로 이제 이체하는 이런 것들은 면제가 되지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는 이제 그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적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없고요.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내용들 이런 게 텔레뱅킹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텔레뱅킹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의 틀로 두 가지 틀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그럼 텔레뱅킹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냐? 어떤 사람들이 쓸 수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도 쓸 수 있고요. 기업도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다른 선생님도 수업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듯이 여기 실명확인증표라는 게 있죠.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요거를 꼭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방문을 하여서 본인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금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고객이 텔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텔레뱅킹의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오른쪽에서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표 3-1번의 표입니다. 요게.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서비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맨 앞쪽에서 배웠던 인터넷 뱅킹의 서비스 내용 우리 2장으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의 서비스 내용도 우리가 한 장으로 쭉 배워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텔레뱅킹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요거까지 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비교를 그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금, 신용카드, 기타, 그 다음에 조회 업무가, 그 다음에 자금이체 업무는 계좌이체, 서비스 이체 업무, 그 다음에 대출 금융상품 상담, 분실 신고, 전화 및 팩스 통지 서비스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네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회에서 예금, 입금, 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요. 텔레뱅킹으로. 그 다음에 계좌이체 결과, 그 다음에 예약이체 결과 확인을 조회할 수 있고요. 네. 예금 잔액, 예금 해지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요. 특징을 좀 보면요. 네, 조회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금에 대해서는요. 조회 파트니까요.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것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대부분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업무, 항상 나오는 수표 같은 것들, 환율 같은 것들도 다 텔레뱅킹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체 하는 방법으로 넘어와서, 자, 계좌이체를 보시면 다 됩니다. 취소도 되고요. 예약이체 취소도 되고요. 증권계좌로 이체도 되고요. 다 됩니다. 근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 예약 취소 파트.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텔레뱅킹은 이제 핸드폰 전화기로 갔다가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이렇게 계좌번호를 이체할 계좌번호를 누르고 비밀번호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그냥 그대로 돈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못 눌렀어. 계좌이체를 번호를.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갔어요. 이거 취소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거 이따가 뒤에서 배울게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이체 같은 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또 이체를 할 수 있대요. 이거 좀 특이하네요. 전화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체를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대출 금융상품 거의 다 됩니다. 분실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전화 및 팩스 통지 서비스에서 이런 전화로 통지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죠. 입금이 됐으면 전화로 입금되었습니다 하고 확인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까지만 좀 바보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뱅킹의 가입 절차를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원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가입하는 절차를 이제 좀 설명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는 총 4가지가 있고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용 대상을 확인합니다. 방금 학습했죠? 이용 대상. 어떻게 썼죠? 개인. 그죠? 기업? 외국인.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명 확인 증표. 그렇죠. 잘 듣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뱅킹은.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용 대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면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자의 비밀번호 오류 횟수를 삭제하거나 장기 미이체 부활 거래를 신규 거래를 하고 싶거나 단순 비밀번호 입력 횟수 초과 이런 것들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해되시나요? 유학생이 갑자기 다시 한국 돌아와가지고 요거 텔레뱅킹에 지금 오류가 났다고 다시 와가지고 이용 대상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좀 곤란한 경우들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 대상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됐으면 이제 본인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미성년자도 텔레뱅킹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실명 확인 증표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입 후에는 비대면 업무이기 때문에 텔레뱅킹은 무조건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도 쳐놨죠.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까지 확인이 됐어요. 본인 인증까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입 신청 서류를 좀 작성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개인 고객은 실명 확인 증표, 그 다음에 거래 인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은 절대로 대리인 신청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인 고객은 사용 인감이나 법인 인감 혹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다른 추가 서류가 있는데요. 요건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인 고객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좀 별표 쳐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방금 설명했죠. 개인 사업자 포함이래요.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대리인 신청은 불가하다라고 써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 이따 중요한 건 저쪽이거든요. 저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뱅킹을 개인이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 실명 확인 증표, 그 다음에 아까 출금 계좌 가능한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앞쪽에서 통장, 그 다음에 사용 인감. 이렇게 있으면은 텔레뱅킹을 가입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을 쓴다.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 미성년자 사용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럴 때는 법정 대리인 실명 확인 증표를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확인 서류를 가져오셔야지만 대리인 신청으로서 가능하다라는 점. 요렇게 묶이겠죠? 요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법인이 텔레뱅킹을 가입을 할 때 좀 필요한 서류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 신청 시, 다시 말하면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죠. 그랬을 때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거, 그 다음에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 법인의 실명 확인 증표, 이렇게 틀리죠. 이 법인의 실명 확인 증표라는 건 여기 앞에 나와 있듯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혹은 납세번호증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도 우리 저 앞쪽에서 지급거래 시간에, 출납 업무 시간에 이것도 배웠죠?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출금 계좌, 통장, 사용 인감들이 필요하고요. 법인 인감, 뭐 이용 신청 시에 날인용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여기. 텔레뱅킹을 법인에서 대리인이 가서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훨씬 많죠. 딱 봐도. 그랬을 때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똑같고요. 두 번째, 아까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였지만 여기서는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여러분들.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요거 하나 다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인감, 다시 말하면 대표자가 나 이 사람 대리인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위임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은 거, 법인의 실명 확인 증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근계좌 통장 사용 인감 있어야 되고, 법인 인감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는 요렇게 두 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점.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입 신청 서류까지 다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거 제출도 하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 행원이니까 전산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이 고객님을 저장을 시킵니다. 텔레뱅킹 이용자로서. 그렇게 이 전산을 등록하는 순서는 아래에 나와 있듯이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 확인과 신청서 기재의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한다. 이제 본인이 썼던 거, 그 다음에 서류 작성했던 거, 그 다음에 본인 확인 이런 거 증표 제대로 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확인한 지급 계좌만 등록한다. 예를 들어서 ABC 고객님이 출금 계좌 하나를 등록을 했는데 이 ABC가 여기에 계좌가 많은 거예요. 출금 계좌가 한 4-5개 돼. 그랬을 때 나는 이 A 계좌로 출금 계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B, C, D, E도 다 그냥 텔레뱅킹이 될 수 있게 계좌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혼납니다. 네, 행원 입장에서는. 딱 그 A 계좌만 등록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의 인감, 그 다음에 텔레뱅킹 이용 신청서의 인감을 서로 대조를 합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인감과 텔레뱅킹 이용 신청서에 찍은 인감을 다시 한번 대조를 하고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핀패드로 입력을 시켜서 실제로 비밀번호가 잘 입력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침으로써 텔레뱅킹의 전산 등록을 여러분들이 행원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텔레뱅킹 가입 절차를 네 가지 순서로 좀 배워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행원 입장에서 실제로 은행에서 이제 이 텔레뱅킹 가입을 하러 온 사람한테 이런 이제 대리인이 이제 온 상황이겠죠? 온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대리인한테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신청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좀 해주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99번 고객님,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ABC 회사의 대리 안진상이라고 합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른 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텔레뱅킹을 좀 가입하려고 왔습니다. 회사 대표 본인이 아니시라면 추가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사업자 등록증, 3개월 이내에 법인인감 증명서, 출금 계좌 통장, 사용인감,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 대표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 이렇게 많나요? 네, 서류가 조금 많더라도 빠짐없이 기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잘 봤죠? 네. 아까 대리인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고객은 모르고 온 거죠. 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원이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대리인이 다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다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뭐 이런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있대요. 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텔레뱅킹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알아볼 거고요. 신청서 및 보안 매치 교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신청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신청서를 받고 난 다음에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서를 이제 받고 보안 매치를 주려면요, 이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요. 신청서 아까 전산 등록을 다 마쳤죠? 그러면 이제 그 전산 등록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위에 책임자로 갑니다. 뭐 점장님이나 한테 가서 책임자의 결제를 맡습니다. 결제를 맡고 난 다음에는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잘 가입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인증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본인의 텔레뱅킹을 쓰기 위해서 2차 인증 같은 거 할 때 이 보안 매체를 쓰세요 하는 이렇게 보안 매체 이렇게 두 가지를 교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고객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텔레뱅킹 가입 신청서 그 다음에 보안 매체를 주게 됩니다. 확인증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행원 입장에서는 이제 담당 책임자의 결제를 다시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서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날짜별로 구분하고 보관을 해놓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그랬을 때 창구 책임자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건 개인이 서비스 신청을 했거나 재변경했거나 해지 거래하고 싶을 때 고객이 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창구 책임자의 결제를 맡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법인회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거나 텔레뱅킹 서비스를 혹은 재변경하고 싶대요. 혹은 이제 그만하고 싶대요. 텔레뱅킹. 그럴 경우에는 영업점장님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점. 요거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행원이 됐을 때 이거를 창구 책임자한테 가서 결제를 맡아야 되는지 뭐 영업점장한테 가서 저 결제를 맡아야 되는지 뭐 그런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배웠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행원이니까 잘 결제를 맡을 수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텔레뱅킹을 사용해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여기가 좀 중요하죠. 여기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텔레뱅킹 서비스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두 번째, 계좌이체가 취소되는 경우. 세 번째, 예약이체를 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중전화로 안 됩니다. 공중전화로 텔레뱅킹 서비스 이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쓰면서 OTP를 받은 고객은 사용이 또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요거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정리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줄까요? 네. 여기 파트 중요합니다. 이 파트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이체가 취소되는 경우.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체가 됐어요. 텔레뱅킹 하다가. 잘못 보내도 취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돈 어떻게 해? 그죠? 예를 들어 막 1,000만 원 보냈어. 텔레뱅킹으로.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방법은 있습니다. 은행에 자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상에서 답이 나오긴 하지만 간단하게 미리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반대쪽에서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뭐 계속 불응을 한다. 받을 이 길이 없습니다. 요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좀 해줬어요. 요거 한번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이체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체. 자, 이체 처리 시간 전에 지급이네요. 지급 계좌에 입금이 꼭 되어 있어야지만 텔레뱅킹으로 이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체 실행은 한 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재처리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출금 계좌를 해지해버리면 예약 이체했던 내용들도 자동으로 알아서 취소가 된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우리 모바일 뱅킹과 좀 비슷하겠죠? 자동으로 취소되는 거, 예약 이체 걸려있던 거, 계약 해지해버리면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이체는 이렇게 네 가지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텔레뱅킹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해주는 영상을 행원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텔레뱅킹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전화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 전화번호에 등록된 전화번호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계좌이체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후 자금 반환 요청 시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약 이체를 하시려면 이체 전날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금 계좌를 해지하시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나날이 들어가는 연기력과 그 다음에 나날이 들어가는 행원의 연기력도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얘기를 하죠. 네, 절대로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작은 반환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좀 이런 내용들도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각 이체별, 이체 한도. 여기는 이제 텔레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다 포함이 되는 이체 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어디서 좀 많이 본 내용이죠? 네, 이거 저희가 첫째 시간에 이제 인터넷 뱅킹에서 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체 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게요. 자, 오늘의 주요 특징은 여기고요. 핵심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단위는 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전자금융 서비스입니다. 현금카드,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메일 뱅킹 이렇게 5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1번부터 5번은 이 뱅킹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통해서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린 지금 쭉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볼게요. 현금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카드의 인출 한도는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한 번에 이체를 할 수 있는 한도는 0.1이랍니다. 여기가 1억이거든요. 그럼 1000만원,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일 이체 한도는 총 600만원까지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현금카드 이체 한도는 1회 이체 한도는 아까 저기 나왔듯이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일 이체 한도는 총 3천만원까지라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게 써있네요. 그죠? 1일 이체 한도가 6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체 한도가 또 3천이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네, 인출 한도가 이체 한도인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텔레뱅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여기가 중요하니까. 자, 텔레뱅킹을 이제 개인이 텔레뱅킹을 신청했을 때 1회 이체 한도는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일 이체 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법인이 텔레뱅킹 가입했을 때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한도는 1억이고 최대 하루에 5억까지 이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뱅킹 역시 개인이 가입했을 때는 1억, 한 번에 총 5억까지 이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좀 커지죠? 법인이 인터넷 뱅킹을 가입하면 한 번에 10억까지 보낼 수 있고 최대 50억까지 이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모바일 뱅킹은 한 번에 1억, 최대 5억까지 하루에 이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메일 뱅킹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메일 같은 걸로 이제 돈을 보내는 건데요. 한 번 보내도 1000만원씩으로 가능하고요. 총 하루에 5천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칸은 여기겠죠.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와, 좀 많이 이체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또 여러분이 사실은 외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걸 딱 2개만 하면 돼요. 개인 텔레뱅킹 5천만원, 2억 5천.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의 법인 10억, 50억. 나머지는 다 1억에서 5억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요거 5억 5천만원, 2억 5천, 10억, 50억. 요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1억, 5억. 똑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제 또 텔레뱅킹에 대해서 잘 한번 달려와 봤고, 이거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코로나 참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역 수칙, 안전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뱅킹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배웠나요? 저도 선생님도 텔레뱅킹 좀 공부할 때 좀 생소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웠고 실무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주금의 시대 항상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금융이 미래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한 저는 청주여자산고등학교의 안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